제19장 개봉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9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장 개봉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9화. 유성문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의문의 얼굴을 하며 고목 나무와도 같은 목내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유성문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보았는데 제동님. 이영이 하늘을 보고 있었던 성문에게 말을 걸었다. 이에 성문은 얼굴에 심각한 모습을 하였으니 제군들은 이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천조 조장 장무량만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고 다른 이들 즉 이영과 적충, 사마해 등은 의문의 얼굴이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으나 침묵을 싫어하는 적충이 나선다. 제가 보기에는 썩은 나무 토막 같습니다. 마치 고목이 오랜 세월 그냥 방치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지난날 벼락에 맞아 부러져 조금 타다가 마른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적충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게. 어라, 제동님. 그러면 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목내일세. 허허, 목내이라 말입니까? 그렇지, 목내이. 그럼 우리가 과거 열왕의 무덤에서 종종 발견되는 썩지 않은 사람의 시체란 말인가요? 그래, 사마 교찰이 잘 대답했어. 어머,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갈대밭 무덤도 아닌 지상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일까요? 그것은 성문은 다시 쭈그려 앉아서 목내이, 즉 죽어서 마른 시체에 손을 얹은 다음 더듬는다. 의해. 아무리 친군 도이브라도 공자께서는 사자를 저렇게 만진단 말인가. 사람들은 성문의 행동에 흠칫하였고 얼굴이 오만상을 찌푸린다. 어찌 제도께서는 목내일을 만지십니까? 우리 절강성에서는 목내일을 만지면 10년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 부도사는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고 있나? 저야 강호에서 칼밥을 먹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 친군 도이브의 업무는 늘 사자와 대면하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목내일은 그래.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지. 하지만 이분의 신상 정도와 이분의 사인은 아는 것이 좋지 않겠어? 아, 그렇군요. 뭐야. 사인을 알려면 부검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 적충은 성문의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가림백호군의 상저라도 말이야. 이봐, 저 교찰. 나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지. 이자는 진주원가의 인물이야. 그리고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내가 중수법에 당했고 최후에는 심장이 뽑혔네. 헐, 어떻게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더란 말이야? 혹시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나는 결코 허언하지 않아. 적충의 얼굴이 꼭 나를 의심하는 것 같으니 부연을 하지. 제독, 나는 절대로 제독님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검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야. 나의 말에 의심이 되겠지. 어찌 부검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진주원가의 사람이며 심장이 뽑혀서 죽었는지. 그렇지만 심장이 뽑혀 죽은 것에 대해는 쉽게 볼 수 있겠지. 여기를 보라고. 사람들은 눈이 동그랗게 되어 목내의 가슴 부위를 성문이 가리킨 대로 유심히 보게 되었다. 역시 그곳에는 다른 인물이 있었지만 거의 구멍이 나 있었다. 끙. 적충은 앓는 소리를 내었다. 그는 고문의 전문가라 인체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인체의 신비를 자세히 알고 있어서 대충 보아도 지금 목내이의 구멍을 누구보다 빨리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신음을 내었던 것이다. 저 교찰은 정확하게 파악했군. 그래, 이분은 바로 최후로 심장이 뽑혔고 평소 내가 공력의 곳으로 심장이 뽑혔다고 하더라도 바로 죽지 못했을 것이네. 하지만 심장이 뽑힌 곳에 피가 뽑아대고 기도를 통해 올라오는 핏물로 이런 상태로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 이 목내이가 강력한 내가 중수법을 당했고 이 목내이의 신분이 진주원가의 사람이라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검을 하여도 신분은 알 수 없을 것인데. 이영은 심각한 얼굴로 성문에게 물어왔다. 내가 자네들의 출신 내력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야. 제독께서는 천하의 눈과 응천부 내에도 저 제독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충의 말이었다. 현재 그의 얼굴은 진지한 표정이었으니
뭐 그렇게 말을 돌리나. 저 교찰 자네는 내가 응천부의 힘과 하우문의 문주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흘려받아 그대들의 내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사마교찰은 응천부 내 추밀원 정보 접근이 3급까지만 허용됩니다. 여기 있는 우부도사도 2급까지만 확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독은 가림백호군의 상저로 1급뿐 아니라 왕족의 정보까지 특급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때로는 황제의 전결로 황제와 황후만 제외하고 그분의 아들까지 정보를 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후후후후후후. 적중자네가 나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까지 지대한 줄 몰랐네. 그렇지 내가 홍무제 황제의 비선까지 이용할 수 있지. 허나 지포사신이나 추밀원을 통해 그대들을 캔 적은 없어. 제독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나는 어느 틈에 다른 사람의 내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물론 황제의 무고를 내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중원 무공의 연원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되었지. 그리고 그 특징까지. 그래서 강호 981방의 무공의 특징뿐 아니라 사마 세력의 무공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데 내가 지금도 그대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대들의 비기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게. 사람들은 성문의 말에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고 그의 능력을 실감이라도 한 듯 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성문을 그동안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라면 그가 결코 말을 지어내거나 허언을 하는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는 이것인데 이분은 진주원가의 강시공을 익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수로 모든 장기가 부서졌지만 한동안은 살아있었고 높은 공력으로 인해 심장이 뽑혔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비명행사하지 않았지. 물론 그의 무공으로 인해 죽음이 매우 괴로웠겠지만 그리고 이분은 다른 무공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마교 대천살의 무공인 것 같아. 이미 죽은 지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대천살의 무공인 환음멸절수의 내기를 뿜고 있으니 말이야. 헉! 죽음을 관장하는 신, 절대 죽음의 손. 환음멸절수. 이영은 자신도 모르게 경악스러운 표정을 하며 떨리는 입술로 유성문이 말한 무공에 대해 다시 되뇌었다. 이런 환음멸절수라니. 이 죽음의 손인 환음멸절수라니. 제독님, 도대체 환음멸절수가 무슨 무공인데 우부도사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사마교찰. 이 환음멸절수에 대해 연원을 이야기하면 좀 오랜 시간 이야기가 필요하니 나중에 이영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간단하게 말하면 환음멸절수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났어. 그것도 마교가 10만 대산에서 이지러짐과 동시에 마교라면 천마를 배출한 무시무시한 그 역사적 마의 상징인 마교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절대 마인 그 마교가 맞아. 어머, 그 마교는 세회 3차 바로의 주인공으로 화원평에서 정사연합군과 싸운 그 마교를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사마교찰이 말한 그 마교가 틀림없지. 마교 적통 중에 가장 강한 대천살들이 마교 호교 무공을 펼칠 수 있었고 호교 무공 중에 유명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환음멸절수가 있었지. 그렇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마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강호 무림의 가장 강한 집단이 다시 출현했다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제독께서는 환음멸절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 목내이가 바로 환음멸절수에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안 것이지요? 이것도 매우 시간이 걸리는 설명인데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간단한 원리만 설명할게. 혈흔멸절수를 펼치려면 마교의 적자들에게 전수되는 혈괴기공이라는 무공이 있는데 이 무공을 최소 7성 이상이 쌓았을 때 비로소 전개할 수 있는 희대의 마공이야. 단순한 무공이 아니군요. 마교의 대천사를 만나면 우리 친군도이부는 무조건 도망해야지. 물론 천조의 고수 20인이 있을 경우 차륜전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천조의 10수명은 이생을 하직하지 않을까? 허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다면 그들은 정파의 문주 이상의 실력가군요. 그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들은 탈마의 경지를 넘어서거나 그 수준일 거야. 탈마라면 현경 고수를 말하는 100여 년 전에 대천살이 모두 10명이었고 천이마 성대웅 이 한 사람만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군. 당시 981방의 마멸대 모두와 산호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제독께서도 보셨군요. 무림맹에서 집필한 의화총경이라는 정파 역사서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역시 이영이야. 칭찬은 좀. 아무튼 여기 있는 인물이 또한 진주원가의 인물이라면 예상되는 인물이 적충도 쥐포사신을 통하여 정파 소식은 수시로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진주원가 출신이라 확신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자의 내공이 바로 강시공이야. 어머,
진주원가의 강시공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목내이가 된 것인가요? 물론 약간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이봐. 장무량. 척. 네. 신천조 조장 장무량. 아, 무량 이 친구. 그렇게 빡빡하게 허례를 차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친군도 이부 수녀들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허례허식으로 과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어. 일어나게. 네, 알겠습니다. 성문은 무량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장무량은 유성문의 말에 일어났으며 그는 성문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다른 것은 아니야. 내가 그대에게 목내이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이야기했지.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목내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게. 네, 알겠습니다. 장무량은 성문의 말에 왠지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자신의 최고 상관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인지 그는 마음이 뿌듯하였고 그는 떨어지는 햇살의 얼굴을 밝게 빛을 내었고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